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예요. 오늘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동안에 이제 8월부터 해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 댓글에 8, 9월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나중에 언제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 지인도 뭐 그런 질문을 흘려가면서 하더라고요. 뭐 추석 지나면 시장 좋아지냐? 지금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 질문을 좀 어니님께 해보고 싶어요. 추석 지나면 시장이 좋아질까? 뭐 이유는 그동안 안 좋아졌으니까 왠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어떠나요 보통? 네, 일단 답변에 앞서서 모두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바로 답변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시장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의미에서 솔직히 되게 좋아지기에는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 역시도 떨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근데 떨어질 만할 때마다 어찌됐든 조금씩 버텨내고는 있거든요. 시장의 내성이 생기면서.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비슷할 거다. 네, 그냥 비슷하게 지지부진하다는 게 맞겠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장세를 안 좋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런 지지부진한 장에서 막 열심히 단타 같은 거 치면 저희가 이제 얘기도 했지만 계좌가 망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이게 단순한 감정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행위나 감정 플러스 거기서 오는 잘못된 매매 행위 기타 등등으로 해서 훨씬 더 안 좋게 체감하게 되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추석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로 만약에 연결지어서 답변하면 저는 괜찮아질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연결된 질문이라고 하면. 네. 그럼 어차피 이거 이제 뭐 얘기해봤자 길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주제 같긴 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어땠어요? 추석이 전에는 뭐 아무래도 연휴 전이니까 뭐 시장이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연휴 끝나고 나서 좀 좋아지더라.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없었나요? 추석 연휴 지나고 그 이후 흐름에 과거에도 거의 비슷했었어요. 연휴 때 조금 더 지지분하고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보통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보통이 그냥 지지부진한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은 비중, 자신의 기준 비중을 좀 컨트롤해 보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휴 지나면 시장 좋아질까? 막 이런 그냥 기대 같은 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기준 비중 컨트롤 훈련을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비중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에 각각 맞춰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에는 투자자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 영상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기준 비중?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 그 종목에 내가 1,000만 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몰빵 빡 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중 100%가 들어간 거죠. 근데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 500만 원만 넣어볼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비중이 500만 원이 되는 건데 기준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매수하는 그런 평균적인 매수 비중이 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저희 영상을 좀 과거에 몇 개라도 보시고 비중 관리를 해서 리밸런싱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좀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들고 있는 그런 편안한 상태의 비중, 물량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수들은 기준 비중이 높고 좀 하수일수록 좀 낮게 시작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기준 비중 훈련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퍼뜩 생각이 나서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게 비중을 제가 예를 들어서 내 기준 비중이 50%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50%를 들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뭐 이렇게 좀 비중을 높여가면서 평단을 낮추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비중이 60, 70, 80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만약에 그 상태로 쭉 뭐 하락한 상태로 가면 6, 70, 80% 정도로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 50이 아니라 한 10%, 20%만 들게 있게 되고 결국 점점 하락을 고민하다 보면은 비중을 계속 낮게 들고 있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내 기준 비중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하고
또 이제 또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일단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생각하신 느낌은 좀 기준 비중에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클럽에서도 회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하셨고 사실 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긴 하거든요. 저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거는 느낌을 봐볼게요. 이거 비중이에요. 비중표라고 해보고 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자, 기준 비중이란 건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방금 전에 머니버디님 질문처럼 50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돌죠. 그렇죠. 중심점을 가지고 이게 돌 줄 알아야 돼요. 순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점에서 늘어는 나지만 줄지를 못해요. 원웨이죠.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채우는 게 무서워지니까 이 뒤에서 엿다가 찍어 놓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반대로 여기서 시작부터 여기서 중심점을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늘어나지도 못하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하고 100 사이에서 내가 중심점을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인데 고수일수록 거의 전체의 영역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순환을 시킬 줄만 알면은. 근데 초보일수록 낮은 비중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좀 더 편하다. 왜냐? 초보일수록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이 순환을 잘 못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필요하게 되면 손실 매도도 좀 섞어줘야 되는데 그걸 초보자일수록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비중이 낮은 상태로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0%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주가가 막 이렇게 등락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더 채우고 뭐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 정도 15% 정도 왔다고 치면 비중이 또 너무 낮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에 사실 자기가 부담감을 느낄 때까지 그냥 계속 채우거든요. 이게 초보일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낮게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다시 이렇게 어차피 못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안 돌아오고 여기서 못 돌아오고 너무 많이 가서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손실 매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가고 여기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채우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그냥 두려운 마음에 못 채우는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비중 한 15% 가지고 있었는데 종목이 상승이 잘 나오게 되면은 적은 비중에 아쉬움만 들고 더 채웠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죠.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하면 뭘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도 모르는 단계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저희 클럽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비중을 되게 많이 못 채워갖고 고민이 많이 하시고 이런 비슷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아닌데 또 비슷한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초반부에. 여기서 제가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체로 수익을 낸다 안 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걸 돌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항상 많이 말씀드리죠. 초보자는 한 30 정도에서 해보고 그 다음 50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70까지도 올라가 본다. 성장을 하는 건데 30에서 많이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잠깐만 케이스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고 치면 30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서 매수를 시작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30%를 들고 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30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비중을 채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30%가 마치 맥스처럼 생각하는 건데 제가 기준 비중이란 건 중심점이라고 했어요. 30을 기준으로 늘어나서 5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돌아와서 10%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다시 30 갈 수도 있고 40 갈 수도 있고 50 갈 수도 있고 다시 40 갈 수도 있고 20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야죠. 비중이 계속.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림에서는 또 마침 50 정도밖에 안 갔잖아요. 이 이상의 영역도 있는데 3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되도록 가지 말라는 뜻으로 비중을 낮춰서 기준 비중을 잡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실력이에요. 30에서 50으로 얘기한 건 처음엔 이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다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 정도밖에 못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점점 이게 저는 이거를 비중의 왕복 달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왕복 달리기 하는 것 같거든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고무줄처럼 여기서
달렸다가 돌아오고 달렸다 돌아오고. 근데 이 행위가 속도도 필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이 돈다는 게.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비중을 컨트롤한다는 거는. 이런 거를 채워나간다, 이거를 경험을 계속 해본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고 원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긴 한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30%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내가 비중이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테니까 이게 비중이 하다 보니까 70%가 찼어요. 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져서 여기서 80%가 됐어요. 그럼 이건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80%가 되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좀 줄여줄 텐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80%를 물린 상태로 그냥 계속 들고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봤었을 때 맞다 틀리다를 채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30에서 80이 오더라도 이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의 변화를 주면서 80을 온 사람은 의도적으로 80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가격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중을 실은 공격을 위해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비중을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시죠. 네, 균형을 더 잘 만들었겠죠. 네, 균형을 잡으면서 80%를 채웠을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80을 채운다. 그러면 아까 비중표에서 여기 30에서 80으로 오는 과정에서 고수일수록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이렇게 왔을 거고, 돈다는 거는 이 말이에요. 그냥 30에서 40이 됐다가 다시 35가 됐다가 다시 45가 됐다가 다시 30이 됐다가 50이 됐다가 30이 됐다가 60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온다는 거예요. 초보일수록 30에서 뭐 35%, 40%, 45%, 60%, 70%, 80% 이렇게 일방향으로 단조롭게 가죠. 더 초보는 여기서 빨리 채우고 그냥 쭉 가죠. 멀리 뛰게 하죠. 한 번에 멀리 뛰고, 특히 초반에. 네, 요 차이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당연히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나가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럼 언제 좀 줄여주고 언제 채워주고 언제 줄여주고 언제 채워주고 요런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경험과 케이스로 채워나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론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확하게 경험과 케이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채우는 시점은 저점, 빼는 시점은 고점, 저점에서 채우고 고점에서 비운다, 채우고 비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저점은 어떤 상황일까, 고점은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이걸 알려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거를 맞추는 게 아니죠. 네, 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다 보면 저런 상황에 채웠고 저런 상황에 덩게된 거지, 저걸 맞추는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이번에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중요한 팁입니다.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거를 맞춘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현실적인가 하게 되면 이 행위를 할 때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게 자신의 성향이에요. 왜냐? 매수 매도 버튼 누르는 사람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성향 거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흔히 찍먹과 간접 경험이라는 두 가지 부류의 성향을 나눠요. 어떤 성향이 더 좋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이에요. 직접 부딪혀서 해봐야 된다. 아니면은 나는 직접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선배들이 먼저 했었던 거를 토대로 최대한 안 넘어지면서 갈 거다. 이렇게 큰 틀에선 두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접 경험을 선호하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성향은 아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즉 기준 비중을 얘기를 하게 되면 기준 비중을 낮게 시작하면서 연습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그 범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범주값을 높여 나가는 거예요. 힘을 길러 나가는 거죠. 찍먹, 직접 해봐야 도움이 된다 하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거의 위에서 내려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훈련하거나 그러지 않고 개인 매매 하면서 실패를 이미 맛봤을 수도 있어요. 몰빵 매매에 준하는 또는 뇌동 매매에 준하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 뭔가 해도 안 되니까 실패의 연속이니까. 그리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방어적인 제스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결국에는 조금 주식을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중간 어딘가에서 결국에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먹파랑 이 간접파,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만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하셨던 거군요. 네, 간접 경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건 조금은 더 해보면서 직접 경험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게 필요하고요. 찍먹 분들은 의지가 너무 강해요. 갖춰진 거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힘을 빼주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애매한 방향이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팁인데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오늘 사용한 단어로 찍먹과 간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홍길동이 찍먹이든 간접이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채점하거나 상대 비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자기 성향을 안다기보다는 애매한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매한 중간이, 그 중간이라는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단순한 짬뽕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간접적인 경험을 선호해. 근데 하다 보면은 가끔씩 찍먹도 하고 싶어.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것까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성향이 한 종목 안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종목의 시작이나 뭐 이런 것들, 뇌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들을 이미 찍먹스럽게 해버렸어요. 잠깐 이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찍먹스럽게 했다는 거는 갑자기 비중 확 채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빨리 달성하려고 욕심을 채운 매매를 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설명이 저희가 연속적으로 되니까 예전 영상부터 해서 이어져 오는 거고, 저희는 또 클럽이란 걸 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건너뛰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찍먹은 나는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뭐 물량 컨트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뭐야, 일단 채우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사고 팔고 이런 거 해봐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존의 습관대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조금 홍길동이 비중을 100 또는 뭐 한 80? 요 정도로 좀 빠르게 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뭘로 넘어오냐? 이때 간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찍먹을 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찍먹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접 경험을 흡수하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예를 들면 한 100%, 80% 채운 상태에서 뭐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저는 간접 경험을 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대부분의 질문은 이런 상황에 되게 많이 포함되고요. 제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팁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가 왜 무섭냐면은, 최초 행동에서 다이렉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가서. 여기서도 이때 한 행동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쯤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때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요, 자신이 원하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관리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있는데, 1번 옵션이든 2번 옵션이든 3번 옵션이든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들여다보면은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쁜 것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심지어는 이거 다 별론데 하나 찍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비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연결성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선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리한 상황으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나요를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물량 컨트롤을 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물린 거야.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 일부 물량을 손절하면서, 저희는 손절이란 말은 안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해온 사람은 이게 별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니님이 여기서 처음에 잘못된 단추를 껴가지고 여기까지 쭉 끌고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다가오는 거죠. 안 좋은 선택 중에서 그나마 해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 그 행동이, 여기서 필요한 그 행동이 그렇게 본인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런다 한들 되게 대단하게 뭔가 좀 관리가 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더 많은 물량을 비워내야 된다던가 막 그런 나비 효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먼 훗날이 지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의 결과가 악순환을 유발하긴 해요. 그때부터 또 유발이 되고. 네, 늪으로 빠뜨리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전에 자신의 성향을 꼭 먼저 구분 지으세요. 그리고 시작한 종목에 홍길동이 만약에 찍먹도 해보고 싶고 간접도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좋다면은 대신에 종목별로 내가 찍먹할 종목과 간접적으로 할 종목을 구분하세요. 작은 배치를 구분을 하세요. 차라리 간접으로 경험해볼 거는 여기다가 만약에 500만원을 배치했고 찍먹해볼 거에다가 500만원을 배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할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찍먹이는 뭔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비중 키워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 간접이라는 거는 이 물량 컨트롤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왜 간접이란 말을 하냐면 왜 그렇게 하지? 나는 저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다들 있잖아요. 왜 30%밖에 안 채우지? 왜 여기서 덜어내지? 막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요? 네, 뭐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바꿔볼게요. 내 맘대로 하기 500만원 세팅을 하고요. 내 마음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하란 대로 하기, 배운 대로 하기 500만원 계좌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간접이라고 말한 배운 대로 하기는, 중요한 거는 내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대로로만 이행해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하기로 갈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맘대로 해보면서, 내 맘대로 하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직접 넘어져 보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엔 없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만 하면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막 해요. 그게 성향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처음에는 뭐 그래? 그건 네 생각이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봐야죠. 넘어져 보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의 제안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세요. 줄여서 넘어져 보고 싶은 만큼 넘어져 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건 경험으로 남아요. 이 경험은 베이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준 비중으로 돌아와서 얘기하게 되면 기준 비중을 컨트롤하고 뭐 해보는 것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기준 비중을 컨트롤 해보세요. 이 방법에서도 이 순환과 회전을 시키는데 두 가지로 당연히 나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방법과 아니야, 나는 배운 대로 할 거야, 배운 대로 채워볼래, 이 방법. 배운 대로 채운다는 거는 답답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뭔가 계속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숙달되면서 그 힘이 늘어나는 거고요. 근력이 그냥 차분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자신의 근력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신의 힘, 실력 생각 안 하고 해보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넘어져 보고, 진짜로 넘어져 보는 거기 때문에 다칠 거 각오하고 하는 건데, 이 다칠 때 크게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부상은 나와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자기 맘대로 했는데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의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온 순간 부족함이 있어서 스스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 제목을 보고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클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겠죠, 잘하는 분은.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500, 500 이게 그냥 단순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좌의 구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계좌의 구분이든 종목의 구분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 종목 한 종목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래 나 찍먹 500으로 할 거야 한 다음에 또 며칠 있으면 또 찍먹 500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금액만 정해놓고 종목을 여러 개 건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막 나중에 섞이고. 아예 구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네, 그래서 중간을 원하시는 분은 차라리 구분해서 두 개 다 해보는 게 중간이지, 어설픈 믹스 매치는 그게 계좌가 됐던 종목이 됐든 찍먹으로 하다가 간접으로 가든 내 맘대로 하다가
배워서 하려고 하든 아니면 배워서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 맘대로 하든 이런 게 짬뽕이 되게 되면은 결국엔 짬뽕탕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시작은 그 추석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을 제가 주변에서 좀 많이 받아서 그리고 댓글에도 그런 게 달려 있었고 답답한 심정이 그러는 거죠. 요즘은 장이 그렇게 재미없으니까. 결국에 그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나는 기분 좋을 것이고 안 좋아지면 이대로 우울할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능동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든 지루하든 나쁘든 뭐 뭔 상관이냐, 그 상황에 맞춰서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희님이 아까 말씀하신 비중의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비중 왕복 달리기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내 지금 매수 평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맞춰서 내가 파도를 타는 거니까 언제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니 저희가 앞서 말했던 기준 비중이란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제가 최초에 질문했던 거는 좀 쫄보 탈출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가까웠거든요. 저는 비중 많이 못 채우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은 셈이 됐어요. 이렇게 쫄보는 여기 이제 간접파 죄송합니다, 간접파 분들, 그리고 찍먹은 너무 대담해서 문제인 분들, 100%에 가깝게 하는 분들, 0%에 가깝게 하는 분들, 뭐 이런 거라면 뭐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올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와 내 맘대로 하는 거를 좀 명확히 구분하면서 결국엔 이게 나중에는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한번 우리가 경험을 쌓아보자, 이런 뜻으로 오늘 얘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초보자분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 고수다,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전, 비중을 컨트롤하고 이 돌리는 거를,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보다 비중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균형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 균형을 잘 만드는 사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거든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이거 설명 되게 딥하게 해드린 거예요. 정말 많이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이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상황이 줄이고 어떤 상황이 늘리고 이런 경험도 없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저희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다른 건데 근데 여기는 길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설명이 이해가 되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면서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이제 저희 클럽 회원분들은 오늘 얘기가 되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시행착오도 했고 경험도 했고 저희 걸 따라하면서 이 간접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은 오늘 얘기가 참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숙제를 저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을 일단 해보세요. 뭐 저희 쪽에 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답답하다 그러면. 없는 거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게 또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사항을 안내해놨어요. 그거 보시면은 어떤 클럽인지 가입 신청하는 방법까지 해놨으니까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 간접 경험을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어니님이 예전에 실전 매매 영상, 본인이 직접 매매하셨던 거 올렸던 영상 좀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비중 컨트롤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 맛배기 정도는 저희가 실전 매매 영상들 여러 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실전 매매만 좀 모아놓은 그 목록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